본 영상은 생성형 AI를 활용하여 제작되었습니다. 일본군이 남해안으로 철수하기 이전인 1593년 3월, 명나라 측의 심일경이 강화 협상을 제안하였다. 이는 양국 군대 모두가 열악한 보급 상황으로 이미 지쳐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명나라의 강화 요청을 받아들여 한양에서 심일경과 고니시 사이에 강화 회담이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회담은 전쟁의 직접적인 당사국인 조선이 배제된 채 진행되었다. 이는 당시 조선이 독자적인 육군 전력을 갖추지 못해 명나라 군사력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군사력이 취약한 국가는 외교에서도 주도권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다. 명나라 측 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1. 일본군은 조선에서 완전히 철수할 것. 2. 조선 침략에 대한 일본의 사과와 그 증거로 풍신수길의 항복문을 제출할 것. 3. 포로로 잡힌 조선의 두 왕자를 석방할 것. 4. 이상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면 대명은 풍신수길을 일본의 국왕으로 책봉하고 조공무역을 재개할 것. 일본 측 요구는 다음과 같았다. 1. 명나라는 풍신수길을 일본의 국왕으로 봉할 것. 2. 조선의 영토 가운데 한강 이남의 4개도인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일본에 할양할 것. 3. 가만무역을 재개할 것. 4. 명나라 황실의 공주를 일본 천황의 후궁으로 보낼 것. 5. 일본은 포로로 잡은 2명의 조선 왕자와 대신들을 돌려보내는 대신 조선은 다른 왕자와 대신 2명을 일본의 인질로 보낼 것. 6. 조선은 일본을 적대시하지 않으며 강화의 조건을 성실히 지킬 것. 문제는 양국이 생각하는 강화 조건이 너무 달라서 애초에 서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국의 협상파는 휴전협정을 체결하고 양국을 오가며 협상의 간극을 좁히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의 협상단은 민감한 내용은 조정에 그대로 보고하지도 않고 때로는 문서를 조작하기도 하였다. 양국에는 모두 강경파가 있어서 강화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4년의 시간이 걸렸다. 당시 조선 조정은 명과 일본 간의 강화회담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 조선 조정이 강화회담이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안 것은 첫 회담 후 한 달이나 지난 1593년 4월 초였다. 이때 명나라 경략 송은창이 좌승지를 불러서 회담 결과를 통보하였다. 휴전협정이 체결되자 명황제 만력제는 1593년 8월까지 명나라 군대를 조선 땅에서 모두 철수시키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나라군을 계속 주둔시키는 데에는 막대한 전비가 소요되었기 때문이다. 당시 군량과 군자금은 모두 명나라가 부담하고 있었으며 조선은 국력이 극도로 쇠약해 전비를 감당할 형편이 아니었다. 그러나 명나라 역시 사정이 단순하지 않았다. 국내에서는 반란이 빈발했고 북방에서는 몽골과 여진 세력의 동연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에 조선반도에 장기간 발이 묶일 수는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명조정은 전면적인 철군을 결정한 것이다. 반면 조선 조정은 명나라 군대가 모두 철수할 경우 남해안에 주둔하고 있던 일본군이 북상하여 다시 한양을 점령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조선 조정은 명나라 군대의 일부를 조선에 계속 주둔시켜줄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명나라는 유정이 지휘하는 병력 1만 6천 명을 남부지방에 주둔시켜 일본군의 북상에 대비하기로 결정하였다. 대신 조선은 명나라 군대의 군량 일부를 부담하기로 하는 조건을 받아들였다. 하지만 또다시 군량 보급 문제가 발목을 잡았다. 1593년 선조 26년에는 조선 전국에 심한 흉년이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도처에 아사자가 속출하였다. 이러한 상황이었으니 어떻게 명나라군에게 군량을 보급할 수 있었겠는가? 불가능했다. 이때 명나라군 1만 6천 명이 경상도와 전라도에 나눠 주둔하고 있었는데 군량을 제대로 보급하지 못해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었다. 명군 총사령관 유정은 원래 경상도 대구에 팔거에 주둔하고 있었으나 초백산맥에 막혀있는 지형 탓에 군량의 운송이 어려워서 전라도 남원으로 주둔지를 옮겼다. 하지만 남원도 사정이 다를 게 없었다. 조선 측에 군량을 계속 보급하지 못하자 명나라 군사들은 굶는 날이 더 많았다. 유정의 부장들은 이대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철군할 것을 계속 요청하였다. 1593년 말 명군 지휘부는 조선이 군량을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고 있다며 경주에 주둔하던 오유충과 낙선지는 부대를 이끌고 요동으로 철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명의 계료
총독 고양겸은 조선 조정이 유정의 군대에게 군량을 제대로 보급하지 못하여 정사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조선왕 선조에게 연일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대책은 전무했다. 조선의 교통 상황은 너무나도 열악하여 북방의 군량을 남쪽으로 운송할 수 없었고 남쪽 땅은 흉년이 들어서 군량을 대줄 형편이 아니었다. 화가 난 고양겸은 선조에게 조선의 관량관과 도군어사 윤경립을 잡아보내라고 요구하였다. 선조는 윤경립을 구속하여 명나라에 보냈다. 당시 명나라는 조선의 군량 보급 능력을 신뢰하지 못해 요동의 중국 상인들에게 은자를 지급하고 조선으로 들어와 장사를 하도록 하였다. 상인들은 이윤이 보장된다면 어디든 이동해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었다. 요동 상인들은 소, 말, 노새를 이용해 식량과 군수물자를 한양까지 운송하며 거래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양에 주둔하는 동안에는 명나라 군대가 굶주리지 않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후 유정이 이끄는 명나라 군대가 경상도와 전라도 등 남부지방으로 이동해 주둔하자 중국 상인들조차 더 이상 물자 보급을 지속할 수 없었다. 요동에서 조선 남부까지의 거리가 지나치게 멀었고 조선의 도로 사정이 극도로 열악했기 때문이다. 이는 이윤에 민감한 상인들조차 물자 조달을 포기할 만큼 조선의 교통 여건이 열악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조선에 주둔한 명나라 군대의 병력 규모는 전라도 남원에 주둔하던 유정의 병력 5,000명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이들마저도 심각한 식량 부족에 시달리다 1594년 8월 요동으로 철군하였다. 이로써 조선에는 명나라 군대가 한 명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 조선 남부의 하삼도, 즉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일대는 훗날 정유재란 당시 일본군에 의해 초토화되고 말았다. 다음 글은 명나라 경략 송응창이 황제에게 올린 표문이다. 조선에 주둔하고 있는 명나라군의 어려움을 표현하였다. 폐하, 우리 군대가 스스로 들어온 조선은 하나의 별 세계입니다. 말이 통하지 않고 은전을 사용할 수 없으며 부죽간이나 술을 파는 가게도 없습니다. 이로 인해 군사들은 입술에 채소 국물 한 숟갈을 적셔보지 못했으며 염장을 먹어보지도 못했습니다. 말을 하자니 서글퍼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제가 비록 누누이 염장을 풀고 고깃근을 마련하여 적당히 호상하려 했지만 끝내는 사소한 은혜를 베풀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요동 사람들을 불러 장사하도록 달려오게 했지만 길이 멀어 온자가 적었습니다. 당시 명나라 조정 내 강경파들은 협상 조건 전반을 거부했으나 만력제는 몇몇 조항에 대해서는 수용 의사를 밝히며 유화적인 자세를 보였다. 명 황제가 받아들인 강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일본군을 조선에서 모두 철수시킬 것. 2. 일본은 조선을 다시는 침략하지 않겠다고 서약할 것. 3. 일본군이 모두 철수하면 면은 일본을 봉공하되 조공은 허락하지 않을 것. 그러나 위와 같은 강화 조건은 일본의 풍신수길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다. 가장 핵심적인 조건인 영토 할양 조항이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명나라는 책봉 방침을 확정한 뒤 정사로 이종성, 부사로 양방형을 임명하고 일본어에 능통한 심일경을 대동해 일본으로 파견하기로 하였다. 이들은 풍신수길을 순화왕으로 책봉하고 소서인장에게는 도독첨사라는 관직을 제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하였다. 1596년 4월 정사 이종성이 밤중에 탈출해 도망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당시 이종성은 누군가로부터 풍신수길은 명의 책봉을 받을 의사가 없으며 조선 남부 영토를 내놓지 않을 경우 명나라 사신이 일본에 도착하는 즉시 모두 살해할 것이라는 말을 듣고 크게 놀라 밤중에 도주하였다고 전해진다. 이 소식에 당황한 명조정은 1596년 5월 부사였던 양방형을 정사로 승격시키고 심유경을 부사로 임명하여 다시 일본에 파견하였다. 또한 명나라 사신단은 일본의 요구에 따라 조선의 사신단도 동행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선 조정은 황신을 통신사로 임명하여 일본에 보내게 되었다. 통신신수기를 일본의 순화왕으로 봉하는 책봉식은 1596년 9월 3일 오사카성에서 거행되었다. 풍신수길은 명나라가 보낸 금인과 관복을 받았다. 이후 풍신수길은 일본의 승려 승태로 하여금 황제의 책봉문을 낭독하게 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강화 조건이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조선의 남부 사도, 즉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할양받는 조항이었다. 이에 격분한 풍신수길은 책봉사를 처형하려 하였으나 가신들의 만류로 뜻을 접고 대신 사신단 전원을 추방하였다. 결국 정전회담이 완전히 결렬되자 1597년 8월 풍신수길은 14만 대군을 동원해 다시 전쟁을 일으켰다. 이 전쟁을 역사에서는 정유재란이라 부른다.